지난번 정주영 회장에 앞서서 소개했어야 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오늘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지요. 2021년 3월 27일 날 대만 남부의 가오슝이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산양조선소에서 700톤급 어선을 건조했는데 소형 어선이죠. 승범 188호라고 하는 이 어선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도크를 벗어났던 이 선박이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쓱 넘어지더니 조금 표류하다가 막 침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현장의 많은 하객과 시민들이 소리치면서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 작년이죠. 2020년 8월 14일 날 4,000톤의 원유를 실은 일본 쇼센 미쓰이 해운회사 소속 유조선 와카시오호가 중국에서 브라질로 항해 가던 중에 모리시어스 남동쪽 아름다운 산호초 바다에 그만 좌초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 이후로 유조선에서 약 1,000톤의 원유가 새어나오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이 모리셔스 바다를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피해 복원에 못해도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 해운사 쇼센 미쓰이하고 모리셔스 정부가 서로 합의를 봤는데 이 두동강난 이 선박을 인양하지 않고 그만 바다에 그대로 수장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람에 환경단체와 격렬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선박이 좌초가 되면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이렇게 두동강 나는 일은 드물다고 합니다. 이 사고 때문에 한때 세계 제1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일본의 선박 제조 기술에 문제점이 적나라하게만 드러나 버렸고 이후로 선박 수주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덕분에 최근 고급 선박 수주가 대거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탄탄한 기술력을 확보한 때는 숨은 공로자가 계셨습니다. 바로 한국조선공업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우리나라 조선기술의 선구적 역할을 하신 분으로 한국해사기술주식회사의 신동식 회장님입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부산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미국 군함이 싣고 온 군수물자, 구호품 이런 걸 체크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때 거대한 수송하면서 쏟아져 나오는 탱크, 포, 군인들을 보면서 나도 장차 저렇게 크고 멋진 배를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되었고 전쟁이 끝나자 서울공대 조선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에 일자리가 없던 그는 세계 곳곳의 조선회사에 구직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력으로 유럽 최고 조선소로 꼽히는 스웨덴에 있는 코쿰사의 설계부 엔지니어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 후에 영국 로이드 조선소 런던 본부에서 일할 적에 당시 김유택 주 영국 대사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김유택 대사가 5.16 혁명 이후에 귀국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되었고 신동식 박사를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게 소개했습니다. 로이드 일본 지사에 파견 나와 있는 그를 박정희 의장이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길에 도쿄에서 잠깐 만나 설득했습니다. 그는 박 의장의 부름을 받고 자기 회사 로이드사에 휴직계를 낸 후 귀국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김유택 장관이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할 적에 해사 산업 분야를 맡아서 조선, 해운, 수산, 항만을 포괄적으로 기획했습니다. 또 그는 조선에 대한 견해를 더욱 넓히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ABS 선급협회 뉴욕 본부에서 일하게 됩니다. 마침 1965년 존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그를 호텔로 불러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대한민국의 조선공업을 살려주시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가 아니겠소. 예,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답한 후
존슨 대통령이 제공한 전용기를 함께 타고 귀국하게 됩니다. 이후로 그는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과 회사행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면서 제철, 조선, 석유화학, 기계, 전자과학 기술 분야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965년 당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일감이 없다 보니 거리에는 거지와 깡패들만 득실거렸고 소규모 방직 공장이나 수산물 같은 1차 산업만으로는 나라를 일으킬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되 그 중에 대형 선박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조선공업은 자동차 공업과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 철강, 전자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간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고급 산업을 일으키는 기관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앞으로 세계 조선공업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한국 조선공업은 그 중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브리핑했죠. 그리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짓자고 제안했지요. 그러자 양철 조각도 하나 못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대형 선박을 만드느냐며 최고회의 군인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반대하며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시기 질투 모함 속에서도 선각자 박정희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하에 1965년 한국조선공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그의 회고가 이어집니다. 모두들 말도 안 된다고 반대했으나 나라를 기어코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대통령이 나를 믿고 밀어줬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자나깨나 나라 걱정만 했지요. 그 후로 1967년입니다. 대만에서 IBRD 세계은행이죠. 이 협력 자금을 받아서 참치잡이 어선 20척을 국제 입찰한다는 기사를 본 그가 뒤늦게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그 불가능하다는 낙찰에 성공을 했어요. 이래서 당시 7억 불의 수출을 달성합니다. 그가 또 이렇게 회고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 최고가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원대한 해양 입국의 꿈을 바탕으로 제가 조선 심포니를 작곡했고 남궁년, 정주영, 이병철 회장이라는 이 단원들이 각자 파트를 열심히 연주한 결과지요. 이 파트너십을 오케스트라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선각자적인 결단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우뚝한 경제 부국으로 만들었고 그 속에서 신동식 회장은 자신의 역량을 원없이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71년 공직에서 물러난 신동식 회장에게 여러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러브콜이 있었으나 편한 길 대신 그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던 한국회사기술주식회사를 인수하고 10평짜리 좁은 사무실에서 기술 개발에만 전념하고 매달렸습니다. 그 후로 쉐빙선, 심해 탐사선, 핵폐기물 운반선, 친환경선박 등 2124종의 특수선박만 설계했고 감리를 맡은 배만 해도 2000여 척에 이릅니다. 그가 또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 직원이 150여 명밖에 안 되는 규모가 그래 크지 않은 회사지만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전 세계에서 특수선박 설계를 가장 많이 수주합니다. 한 파트에 10억 원이 넘는 복잡하고 세련된 소프트웨어 수십 종을 활용하여 최고급 설계를 해내는 것이지요. 옛날 중국 장쩌민 주석이 중국도 한국처럼 조선산업을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조언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중국과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유출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신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유조선이나 석탄 운반선 정도는 중국이 만들고 우리는 가스 운반선 같은 최첨단 기술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훨씬 더 고급스러워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로 부상했고 현재 바다에 떠다니는 5만 톤급 이상 대형 선박의 85%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 중심에 신동식 회장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분에게 뚝딱뚝딱 배 만드는 도깨비 이런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그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직접 자로서 도로 구간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부근의 땅이나 조선소 주변의 땅을 한 평도 사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면서 최근에 LH 땅 투기 사건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회장님은 구순의 연령입니다. 그런데 아직 청춘입니다. 청춘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지켜보면서 이런 시가 한 구절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막처럼 변했을 때가 비로소 늙은 것이다. 열정을 포기하면 영혼의 주름이 진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국 발전에 헌신한 분들을 젊은 세대가 존경하기는커녕 온대라고 부르며 폄하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